3.1절 집회 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뭐 헌재와 공수처 선관위를 처부수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 한참 비판을 하고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옥중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 뭐 이런 얘기, 처부수자 처단하자 이건 좀 너무 과격한 발언인 것 같긴 하거든요. 먼저 전환길에 대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 되게 과격하다는 표현이 민주당에서 하는데요. 예. 저는 과격하다기보다는 팩폭, 한자 영어로 말하면 팩트,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는 거죠. 예. 돌리지 않고. 저는 변호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강사로서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있는 그대로 언제나 살아왔거든요. 정직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 크니까 예. 그렇게 과격하게 보이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과격할 만큼 민주당이 그동안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많은 나쁜 짓을 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네. 좀 과격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런 표현 자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동안 체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나 또는 헌법재판 과정에 불법적인 재판 진행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 예.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런 자괴감에 대해서 그분들이 대변해 준 거다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그런 과격한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사실은요. 네. 하지만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만 그렇게 표현하는가? 그런데 당장 지난 3월절 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거기에 비교해 보면은 예. 이재명 대표는 뭐라 했냐면은 그날 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구도 지나치고 반동분자다 이러더라고요. 반동분자다. 네, 반동분자라는 표현은 차마 쓰면 안 되는 북한 공산당이 쓰는 그 옛날에 우리 들었던 단어인데, 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동분자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은 제가 광주 집회 갈 때 광주 예. 시민들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동원했는 그 찬성 집회보다 반대쪽이 3배가 더 많았거든요. 네. 그때도 그 이재명 대표가 차마 이 사람이 야당 대표 만나 할 정도의 표현, 악마로 표현했어요. 악마. 네. 네. 저는 아무리 상대방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고 보기 싫더라도 상대방은 악마라는 표현은 서기 씨는 절대 말하지를 않아요. 예. 그 표현은 어떻게 저런 표현 써줄 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민주당 그 교육연수원장 박구용 마찬가지로 네. 원장이 2030 세대들은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고립시킨다 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 표현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 처부수자 뭐 처부수자 이런 거는 국민의 분노를 대신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반면에 이재명 대표나 박구영 이러는 사람들의 의견은 국민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국민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헌재를 향해서 불신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탄핵 심판은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인데 결론을 혹시 어떻게 예상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100% 무조건 각하를 봅니다. 각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이번 심판이 대한민국 발전하느냐 주지 않느냐, 두 번째 국민들이 두 조각 나서 분열되느냐 통합되느냐, 세 번째 헌법재판관들 그들마저도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세 가지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심판이라고 이번에 봅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에 탄핵 인용하고 다르거든요. 그때는 국민들 90%가 탄핵을 원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지율이 10%가 안 됐기 때문에 8대 0으로 100% 전부 다 똑같이 인용해버렸잖아요. 첫 번째가 그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공정성 상실했다. 두 번째는 까지 불법이 있었다라고 허영 교수님이 지적했어요. 네. 허영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상태에서 탄핵 인용해버린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가루가 되어서. 네, 그거는 전환길 표현이 아닌데 언론에서는 무서운 표현인데요. 가루가 된다는 것은요, 예. 건물이 산산조각이 나는 게 아니라 존재 예.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뜻이 되겠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렇겠죠. 기관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었기 때문에 박근혜 네. 대통령하고 다른 거죠. 이 세 가지 속에서 만약에 그 헌법재판관들의 심판 인용된다면은 국민들은 두 줄을 나겠죠.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고 못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제2의 저는 4.19 혁명이 일어날 거라 보거든요.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 불의의 한간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 되는 게 헌법
기본 정신이거든요. 네. 지금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의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불법기 10가지 있는 상태에서 만 인용한다면 이것은 불의한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저는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요. 예. 따라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한 몸 던져가면서 헌법 정신을 지킬 겁니다. 네. 저항할 거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은 문재인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당시에 기각되면 제2의 국민혁명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럼 헌법재판관도 살고 국민들도 통합시키고 분열 안 시키고 제2혁명 일으키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나요? 있죠. 그거는 기각도 아니고 예. 심판 인용도 아니고 각하시키면 돼요. 각하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헌법재판소 온 사유 자체가 있잖아요.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요건이 뭐 안 된다고 해서 그렇죠. 각하시키는 이런 그렇죠. 것처럼. 탄핵 소유 요건이 안 된대요. 그러면 각하시켜버리면 네. 그들도 살아날 수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국민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은 봐요. 그러면 각하시키면 그만 탄핵 찬성 쪽에서는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극좌파의 당들 문영배나 이미선, 정계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처막아 놨잖아요. 예. 너무나 좌파적인 헌법재판관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를 내렸다는 것은 할 말이 없죠. 오죽 이게 잘못됐으면 각하시키겠냐 해서 예. 그들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유를 찾아서 또 탄핵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이제는 국민이 용서 못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는 29번의 탄핵에다 지금 최상목마저도 40여 임명하면 또 탄핵식이 나잖아요. 예. 탄핵해보라고. 탄핵해보라고. 그들 탄핵 전문가잖아. 더불어 예. 탄핵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탄핵한다면 민주당은 진짜로 가루가 되어 사라질 거고 예. 국민들은 다 등 돌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선생님이 지금 헌법재판소 얘기하시다가 네. 많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셨는데 그럼요. 이런 거는 제가 뭐 불의를 보면 저는 참지 못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관위 얘기하면은 이게 네. 더 심각해질 것 같지만 이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는 채용 비리가 878건에 달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헌재가 회계감사 이런 건 할 수 있다는데 나머지 뭐 이런 인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혀 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예. 2030 세대들을 가르쳐온 강사로서 참 이번 선관위는 한마디로 조폭 마피아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선관위가 완전히 비리의 종합 세트이자 예. 이거는 존재가 없어져야 될 존재만큼 비리가 나타났죠. 어느 국민이 용서하겠어요? 세 단계로 이번에 국민들이 화가 나거든요. 네. 1단계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채용 비리에 관한 거. 채용 비리 뭐냐면은 제 제자들은 국어공무원 대가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관위의 고위 관리 자제들은 경력직으로 채용해 줬지 않습니까? 8급으로 막 들어가던데. 그렇죠. 면접에 예. 보면은 부당하게 되겠잖아요. 뭐 우리 딸이 이뻐서 합격시켰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부모가 그럼 이쁘면 다 선관위 갈 수 있겠네요. 말이 안 되는 채용 비리에 관한 것에 때문에 국민들이 예. 저는요 분노하지 않는 게 이거는 개돼지죠. 아니 어떻게 거기다가 뭐라 했냐면 선관위에서 답변하기를 원래 선관위는 가족 회사이고 따라서 친인척 채용은 늘 관행이었다고 이런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그 자기 회사 그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운영되는 공무원들이에요. 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부정비리 저지른 이유가 뭔가 하면 부정비리 저지르도 안 들키려면 가족들 안에 이렇게 둘러면 자기들만의 집단이 되니까 예. 내부로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비리 덩어리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권한쟁의 심판 내리는 헌법재판소에 말하기를 야 감사원도 잘못했어. 선관위가 부정 저지르든 말든 독립기관이니까 너는 감사하면 안 되라고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를 감쌌잖아요. 예. 아니 이 헌재도 막 미친 집단이지. 그러면은 아니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기관인데 예. 그러면 감사원은 맞아도 감사 안 받으면 그 비리 집단 누가 감사해? 누가 저거 해요? 바로 잡아요? 자체 감사를 하라는. 자체 감사가 됐으면 지금까지 이런 878건 이런 천문학적 숫자 나와요? 네. 이런 거는 그럼 국민들이 또 알아야 될 게 왜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부정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하지 말아 했냐? 예. 그것을 우리 또 알아야 돼요. 또 개몽령입니다. 이것도. 예. 바로 헌법재판소에 지금 8명 중에서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다음에 저는 개헌해서 반드시 헌법재판소 그렇고 선관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예. 아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국민의 주인인데 어떻게 저거들끼리 다 해먹냐고. 말이 돼요? 예. 선생님 너무 흥분을 많이 하셔서 제가 흥분하는 것은 2035 세대들이 느낄 분노함 생각해 보세요. 예.
당장에 선관위 가서 불질을 부리고 싶지. 당연히. 예? 이 발언은 좀 위험하신 것 같아서. 심정이 그렇다 이거예요. 예. 실제로 제가 이러면 또 음모론, 또 뭐 선동 이럴 건데 아니 불의를 보고 네, 심정이 불의를 보고 그렇다라는 분노하지 거예요. 않는 게 개돼지 아니야. 우리 예. 국민들 개돼지가 아니라고요. 분노는 분노고 이거를 뭐 실제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만큼 화가 많이 나셨다 이런 말씀을 그러면 주셨고요. 그렇다면 만약 국회의원 모 의원이 저보고 야 부정선관위에서 저 뭐 TV 토론하자 그랬거든요.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TV 토론할 주제가 있고 할 주제가 있어요. 원래 사회 문제는 두 가지 있거든요.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가 있어요. 예. 사실 문제라는 것은 자 이게 물이냐 기름이냐 이게 사실 문제예요. 예. 예? 이거는 물인지 기름인지 맛이 보고 조사하면 알잖아요. 네. 가치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하지? 개선 어떻게 하지? 이거는 토론 주제죠. 가치 문제니까. 예. 옳고 그름에 관한 거죠. 네. 이거는 진짜냐 가짜냐 문제냐 기름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가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네. 증거만 조사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 전환결처럼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법을 발의했대요. 예. 미친 거죠. 왜냐하면은 아니 부정 있으면은 오픈해보면 더 낫지 않나. 왜 덥자는 놈이 범인입니다. 그거는 확신하죠. 예.